자, 목요일입니다.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정말 이 사람 잡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장마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요. 네. 이 무시무시한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워요. 아, 너무 더워요. 네, 덥잖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만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집 밖을 안 나가는 거. 아유, 사무실을 안 나가는 거. 하고 집하고 사무실이 제일 네. 안전해요. 아, 진짜로. 저 오늘 아침에 재판 갔는데 네. 그 짧은 사이 걸었다고 재판장 도착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현기증 나가지고.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로 너무 살짝만 덥더라고요. 걸어도 땀이 엄청 어우, 맞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좀 더워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폭염 상황에서 가장 또 걱정되는 게 이 실내도 그렇지만 밖에 외부에서 야외에서 네.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안전인데 그래서 그런지 엊그제 이 구미에서도 안타까운 사망 사고 있었죠. 네. 예. 아, 진짜 재난 수준의 폭염이라고들 하는데 네. 폭염 특보가 내려져도 건설이나 배송은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공사장이나 환경미화 택배와 같은 이제 이동 업무 직군에서는 아무래도 이 온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요. 네. 네. 그리고 헬멧 같은 안전 장비를 하고 있으면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또 실내라고 안전하지만 또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실내라고 해서 이 냉방 장치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관련해가지고 지난해 장성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20대 청년도 네. 별도의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사실상 방치가 되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결국 네.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인은 열사병이었고요. 그런데 이 뉴스를 저희가 사실은 며칠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 측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 산업재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 사망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 네. 따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탈진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일종의 작업병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폭염이라는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노동자가 사망을 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런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게 지난 수년간의 법원의 판결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이나 유족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성 20대 노동자는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고 산재는 인정은 됐고 이제 원하청 관계자들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물과 그늘, 휴식과 같은 온열질방 예방 조치를 전부 다 했다. 그래서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노동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노동계와 유족의 반발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기본적으로 제공할 것은 제공을 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의 주체가 사업주잖아요. 그러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주의 의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열사병이나 탈수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보건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서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식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을 해야 해요. 예. 그늘. 네, 이제 별도로 이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라고 해서 각 사업장에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사업장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소금을 배치를 하거나 실내외 에어컨이나 산업용 선풍기와 같은 냉방 통풍 그리고 또는 이제 복사열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그늘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예.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은 2시간 작업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보장. 네. 냉각 조끼와 같은 개인 보냉장구 지급. 그리고 의심 환자는 즉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예.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포괄적이고 또 다양한 노동 형태를 좀 반영을 하지 못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다양한 노동 형태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5대 기본 수칙이라고 하셨지만은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것보다 더 과하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법령에 따라서 분명하게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안전수칙은 권고사항인데 네. 법령은 의무거든요. 그래서 음. 사업주가 책임이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네. 사업주가 뭐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줄 수 있고요. 이제 근로자가 이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폭염과 관련해서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진짜 최악의 폭염이라고 일컬었던 지난 2022년에 대구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장소와 음료수도 제공을 하지 않아서 아이고.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원하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선고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예, 그래요? 오래 걸렸네요. 네, 네.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폭염이라는 이런 그 유해한 작업 환경인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 이상 이 사이에서 앞서서도 이제 뭐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좀 입증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원래 좀 아프지 않았냐 뭐 이럴 수도 이럴 있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예,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도 항상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이런 인과관계를 네. 입증하는 거. 이게 예. 정말 늘 일증이 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예, 산재로 보려면 일단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여야 되고요. 네. 환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어야 돼서 실제로 얼마나 무더위의 날씨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혹시 이제 기왕증, 알코올 썼던 병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한 관건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업주가 가까운 곳에 구비된 뭐 냉방시설이나 생수병들을 마련을 이미 해놨는데 당사자가 이거를 본인의 선택으로 이걸 안 마시지 마셨다. 않는지 본인을 위한 이런 안전 노력을 본인들이 한 거는 맞는지 아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려 대상이 되고요. 쉽지는 않네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작업장에서 대형 선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은 사실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노동자의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이 맞다라고 본 판례도 있고요. 있군요.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여름용 의복이 지급하고 따로 휴게소까지 설치를 했다면 사실 사업주의 책임은 없다라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저희가 더운 환경에서 선풍기 틀잖아요. 더운 바람 뜨거운 나와요. 바람 나와요. 맞아요. 그게 네. 지금 선풍기로서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풍기 개수도 막 꼴랑 하나 갖다 놓고 예를 들면은 우리 했어 뭐 이럴 수 있고 화가 나셨어도 아니, 그 단어를 좀 적절히 사용을 아니, 해주세요.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수를 하나 두고서 우리 할 건 했어. 맞아요, 뭐 맞아요. 물도 개수도 뭐 몇 병 갖다 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더 저희가 안전에 관해서는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네. 이제 역대급 폭염이란 말이 이제 완전 일상화 됐으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맞습니다. 사실 노동계에서는 폭염일 때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폭염 휴식권. 음.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몸을 피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법 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실내 작업 환경도 사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일부 국가를 보면 실내 작업장 온도가 26도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네. 이를 초과하는 순간 작업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되어 이런 거 있습니다. 좋으네요.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옥내 사업장에는 별도의 기준이나 의무는 없어요. 이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가 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예.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실 예방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과연 안전한 작업 일터가 어떤 일터인지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 군 생활할 때는요 날씨가 뭐 한 30도 이상 넘어가잖아요. 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때도 30도가 넘어가면 점심 때 1시간 정도는 휴식을 일을 안 취할 해요. 수 있도록. 오침을 했어요. 네. 이런 게 있었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도로 위에서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면 한 최소 한 휴게소에서 한 15분 정도 쉬어야 되는 그런 걸 항상 저희가 방송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환경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노동을 하고 나면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걸 좀 저희 모두가 좀 노력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필요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자, 오늘 생활법률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